백학의 춤과 같은 우아한 자태.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동작. 노을 뒤로 사라지는 구름과 같이 자유롭게 변화하는 신비의 무술. 중국 2000년 무술 역사가 탄생시킨 동양 무술의 진수, 태극권. 태극권의 고수 이찬 회장을 만난다. 서울의 한 도장. 고요함 속에서 태극권 수련이 한창이다. 온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푼 수련생들. 동작 하나하나가 평화롭게 보인다. 고추 세운 등, 부드러운 보법, 유려하게 움직이는 허리와 어깨에서 태극권 특유의 품격이 느껴진다. 사비세. 턱 당기고 혀, 어깨 떨고요. 가슴 늦추고. 자, 마음은 단전에. 깊고 긴 호흡으로 수련생을 이끄는 한 남자. 그가 바로 태극권의 고수 이찬 회장이다. 어린 시절 태권도, 소림권, 당랑권 등을 익히며 무술인의 길에 들어선 이찬 회장. 당시 그는 스승이었던 여풍삼 노사의 2년이 되면 태극권을 배우라는 조언에 따라 대만과 중국을 오가며 태극권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던 중 태극권의 권위자인 국홍빈 노사를 만나 제자로 입문하게 되고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태극권의 명사로 중국 본토까지 이름을 알린다. 예, 태극권은 이제 노자의 철학 사상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보는데요. 노자의 철학 사상과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죠. 황제 내경 소문의 그 의학, 그게 이제 동양 의학의 시발점이 된 책자인데 그 황제 내경 소문, 그러한 그 철학과 의학이 무술과 아주 절묘하게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무술이죠. 그래서 태극권이라는 거는 이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권법 또는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압하는 권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태극권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송나라 말 장삼봉이란 무술가가 음양오행설과 동양의학, 노자의 철학사상 등을 근본 원리로 세우고 소림권법, 도가단공 등을 접목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현대 태극권은 진식, 양식, 오식, 무식, 손식 등 5대 문파로 나뉜다. 이 중 진식을 제외한 나머지 문파는 완만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유명하다. 양식 태극권은 일대 종사 양노선을 시작으로 양건후, 양징보, 정만청, 국홍빈 등으로 전수 발전됐다. 이찬은 양식 태극권의 창시자인 양노선의 6대 전인이다. 양식 태극권은 온화하면서도 영활한 동작이 특징이다. 신법은 빠르지만 호흡이 깊고 침착하게 몸을 움직인다. 이러한 동작은 몸 안의 기를 순환해 공력을 증진시키는 양식 태극권의 특별한 기술이다. 부드럽고 고요하며 느린 몸짓. 그러나 자세히 보면 동작 구성이 치밀하며 빈틈이 없다. 온화하며 평온한 무술 태극권. 고수 이찬이 말하는 태극권의 비급은 무엇일까? 태극권을 연마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원리가 있다. 바로 13세. 13세는 태극권의 팔문오부, 즉 8궤로 이루어진 8가지 수법과 5행으로 이루어진 5가지 보법을 말한다. 이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동양 철학과
중국 무술의 진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고 태극권을 연마한다면 온몸에 흐르는 힘을 하나로 만들어 일격에 발휘할 수 있는 주신 일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붕은 위로 올려 맞거나 방비함을 뜻하고, 리는 적의 힘을 흘려버림을 말한다. 재는 밀어제침을, 안은 밀거나 누르는 힘, 채는 잡아채는 것을 뜻한다. 열은 적의 힘을 차단하고, 주는 팔꿈치로 공격하는 것을 말하며, 고는 어깨로 들이받는 것을 의미한다. 강물처럼 흐르는 태극권의 보법은 오행의 원리를 품고 있다. 앞으로 전진하는 진보는 불을 의미한다. 뒤로 물러나는 퇴보는 물을 의미한다. 좌로 돌아보는 좌고는 쇠를, 우로 돌아보는 우고는 나무를, 그리고 중심을 지키는 중정은 흙을 상징하고 있다. 예로부터 태극권은 무술가들 사이에서 장권이라 불리었다. 이는 장강의 물결이 서로 끊임없이 연결돼 흐르듯 13세의 초식이 서로 끊임없이 이어져 천변만화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13세의 신묘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태극권 37식. 37식은 오절 노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정만청 종사에 의해 탄생된 양가 태극권의 절초다. 양가 120여식 권가에 반복되는 동작과 요결에 맞지 않는 동작을 삭제하고 정만철 노사의 연구를 더해 37식의 초식으로 발전했다. 이 권법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동작 속에 강력한 탄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느린 듯 보이나 절도가 넘치고 부드러움 속에 강렬함이 느껴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37식은 태극권의 수많은 권법 중에서도 내외공의 수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극권에서 가장 이제 주된 거는 힘을 빼고 온몸을 느슨히 해서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호신을 할 때도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의 의견을 따르고 내 의견을 버리고 이렇게 상대의 동작에 순응하면서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러한 운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생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비우고 또 적을 배려하면서 하는 상생의 그러한 운동이다. 태극권은 음과 양의 두 종류의 수련법이 있다. 음의 수련법은 부드러움의 권가고 양의 수련법은 강함의 권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의 권가인 느린 초식만을 보고 태극권을 단지 체조 같은 권법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태극권은 호신에 있어 소림권과 쌍벽을 이루는 절예 중의 절예다. 태극 13수, 양식 태극권의 호신권가인 산수의 정수만을 모아 이찬 회장이 직접 개편한 태극권의 공격형 권법이다. 다른 태극권법에 비해 보법과 수법이 빠르고 절도 있는 동작들로 구성돼 있다. 앞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뒷발을 끄는 듯 당겨 온몸을 던지듯 권을 내뻗는 근보 별신추. 상대방의 팔을 꺾으며 동시에 아래쪽으로 밀어 퉁겨내는 초식 거루 비하안. 상대 문을 닫아 걸고 공격의 힘을 흘려내며 몸을 돌려 공격하는 초식 봉피의 전신열. 태극 13수는 초식의 순서를 자유자재로 바꾸어 수련할 수 있어 변화무쌍하게 공격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작들은 실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질까? 지금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쪽에 내문을 열고 상대가 다시 들어올 수 없지. 저쪽 손이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내 것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치고 다시 치고 3번 연달아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듯 태극권은 부드러움 속에 일격필살의 강맹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극권의 공력은 온몸의 기운을 하나로 일치하는 경지,
주신일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최상승 무공으로 나타난다. 영화 태극권의 한 장면. 태극권의 창시자인 장삼풍의 일화를 소재로 한 이 영화에는 태극권의 비술인 발경이 등장한다. 예로부터 무술가들 사이에서 신비의 기술로 알려진 태극권의 비기 발경. 적은 힘으로 상대의 천근 같은 힘을 능히 제압할 수 있다는 발경은 과연 어떤 기술일까? 근데 이제 경이라는 것은 힘의 다른 표현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수로죠. 전용수로 말하자면 태극권에서 쓰는 전용수로인데 그 기운을 가지고 잘 부드럽고 탄성 있게 그리고 변화가 용이하게 바꿔놓은 기운. 그거를 이제 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발경을 할 때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막 달리던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면 사람들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쏠리게 되죠. 아주 사고 날 땐 딱 급하게 서버리면 사람이 이제 튀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발경의 원리와 같은 건데 우리가 권을 때 부드러운 기운을 내쏠 때 갑자기 정지를 시키면은 그 기운이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경이죠. 발경은 경의 이치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나의 공격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점경, 적의 동정과 의도를 살피는 청경, 자유자재로 힘을 사용하는 동경, 적절한 순간에 적의 힘을 무너뜨리는 화경, 그리고 적의 힘을 불리한 위치에 놓는 나경의 이치를 깨달아야 비로소 발경이 가능해진다. 경의 이치는 힘의 흐름을 읽는 수련법인 추수를 통해 연마한다. 팔과 다리, 허리, 등골과 어깨, 팔꿈치 등 온몸을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경의 핵심 요결이다. 이렇게 일치된 온몸의 힘을 허리 중심으로 상대의 초점을 향해 발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극권의 비기, 발경의 비밀인 것이다. 주신일가, 사량발천근 등 태극권에서 추구하는 이치는 병기술에서도 그대로 응용되지고 있다. 태극권의 병기술은 모양, 생김에 따라 특징을 갖고 있지만 태극권 본래의 요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권의 병기술은 태극권가처럼 부드러운 동작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강력한 탄성을 감추고 있다. 태극권의 병기는 그 태국 권가를 수련할 때와 다름없는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그 요결에 따라서 수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기를 들었다고 해서 뭐 완전히 색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파에서 전해지는 그런 원리 요결에 따라서 단지 손의 연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태극권 문파뿐만이 아니라 어느 문파건 간에 병기라는 것은 단지 손의 연장이다. 단지 이제 문파의 특징에 따라서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약하게 또는 부드럽게 빠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태극권은 말하자면 이제 다른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병기술 자체도 좀 이제 부드러운 가운데 강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승홀곤. 승홀곤은 포승줄을 의미하는 승과 과거 궁궐에서 신하들이 조례 때 왕에게 보고할 사항을 적어 사용했던 홀, 그리고 몽둥이를 의미하는 곤이 합쳐져 탄생됐다. 이 병기는 이찬 회장이 과거 봉원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반태봉술에 태극권의 원리를 더해 80여 초식으로 개발한 동문 병기다. 이제 끈을 잡고 휘둘러서 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길어지겠죠. 예, 그 반경이 이제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잡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역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순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끈으로 잡아서 돌리면서 후리고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1의 내각권으로 알려져 있는 태극권은 자연에 순응하는 수련을 중요시 여긴다. 태극권에는 이런 정신을 무술에 접목하기 위해 송이란 특별한 수련법을 발전시켰다. 송은 온몸에 힘을 빼는 태극권의 비전으로 수련할수록 근육의 긴장이 사라지고 모든 관절 부위가 부드럽고 느슨해진다. 뿐만 아니라 호흡은 깊어지며 감각은 점점 예민해진다. 태극권의 송은 생을 마칠 때까지 수련한다 할지라도 결코 궁극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수련을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권에서는 송의 이치를 수양해 모든 것을 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연신 환호의 상태를 최고의 경지로 꼽는다. 태극권을 수련하기 전 반드시 행해야 하는 송신법. 이는 온몸의 모든 부위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송의 기초 연공법이다. 곰이 허리와 등골을 흔드는 것에서 장안된 웅경공. 시선은 반듯하게 앞으로 하고 몸과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것이 요령이다. 꾸준히 연마하면 허리에 힘이 생기고 몸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참장공은 발힘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기본공이다. 이 공법은 정수리는 하늘을 떠받치고 발바닥 복판을 땅에 붙인 후 단전의 힘을 가라앉혀 지구 인력을 강화시키는 정적 수련법이다. 깊게 호흡하고 온몸을 움직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송의 원리. 여기에는 장수를 꾀하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들이쉬고 앞서 설명한 송신법, 웅경공, 참장공이 고대서부터 내려오는 양생법이라면 건신 12단금은 태극권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진옥화 대사가 만든 현대 양생법이다. 화타의 오금시를 비롯해 역근경, 팔단금 등의 고대 양생법을 더욱 발전시킨 이 공법은 마음과 호흡 그리고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수련할수록 신체 모든 부위가 풀어지고 정신은 맑아진다고 한다. 길게 깊게 내쉬고 이 태극권을 접해서 해보니까 이게 태극권이 제가 이해하기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기공적인 측면, 기공이라고 그러면 이제 건신 기공인데 말하자면 이 태극권을 이제 수련을 하면 저절로 기의 순환이 되고 나름대로 그 기감도 생기고 또 건강도 따라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골프를 86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상당히 이제 좀 심취해 갖고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골프를 하면 그 연습을 하면 할수록 조금 그 부분적인 이 그 무리가 좀 와서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어깨가 아플 때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 태극권을 하면서 그 여기저기 아팠던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마음을 고요하게 해 손의 방향에 몰두한다. 그리고 기세를 가다듬는다. 기세가 산란하면 획에 함축됨이 없고 글자가 산란해진다. 서예에 집중하고 있는 이찬 회장. 그는 글을 쓰면서도 태극권을 연마한다. 등을 고추 세우고 온몸의 기를 서서히 순환시킨다. 태극권을 펼칠 때처럼 온몸의 경을 하나로 만들어 한 획 한 획 써내려간다. 허시를 버리자. 근원을 따라가자. 태극권의 원리가 하얀 화선지의 글자가 되어 나타난다. 온 세상의 이치가 곧 태극권의 이치다. 옛날에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했는데 이렇게 이제 고요하고 또 부드러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성격도 좀 느긋해지고요. 또 좀 그래도 온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성격 개조하는데도 좀 탁월한 효능이 있다. 그래서 꼭 무술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건강과 모든 것을 아우러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이 운동을 하면서 또 보급하고 후배들을 기르고 그렇게 살아갈 작정이죠. 무란 배우기는 쉽지만 닦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는 정직하다. 100번 단련하면 신법이 저절로 드러나고 1000번 단련하면 그 이치를 자연히 깨닫게 된다. 노쇠하여 죽음이 닥치는 그날까지 한 모금의 길을 연마하고 근육과 뼈를 단련하며 무의 이치를 깨우치고 전수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태극권의 길이다.